안녕하세요. 89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커스 뷰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스피커스 뷰로라는 기능이 이제 저희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행사가 되면서 연사나 컨텐츠 내지는 컨텐츠의 전달,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이제 스피커스 뷰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김은정 실장님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실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 마이스 쪽에 계신 분들은 스피커스 뷰로를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슬라이드 몇 장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네.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SSB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저희 사업 분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뭐 당연히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연사 섭외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벌써 12년, 14년 차, 15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연사 섭외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업무 영역이었었습니다. 또 연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또 외부적으로 연사 마케팅을 또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사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션을 만들거나 거기에 적절한 연사를 제안을 드리다 보니까 컨퍼런스 기획이라는 분야까지도 또 관심을 갖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말하는 컨퍼런스 기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컨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한 행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오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냥 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희가 기업이요? 아니면 그냥 무슨 협회 이런 곳이? 매체사였어요. 오. 매체사였는데 남들 다른 매체사들도 하니까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데 뭐가 아. 좋을까요? 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데와 차별점을 가지면서 이 매체사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탕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사 제목, 행사의 형태, 내용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뭐 3년에서 5년간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드려요. 마리 컨설팅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 이제 짜서 실제로 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전시하고 좀 다르게 특히 회의 같은 경우는 브랜드 행사들이 좀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행사를 갖고 싶을 때 브랜드 컨벤션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이제 컨벤션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유치 컨설팅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다른 타 행사를 유치 제안서를 좀 작성하기도 했는데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어떤 뭐 유치를 위한 뭐 PPT라든지 브로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실사라든지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특히 이제 최근에 2년 동안에는 온라인 이벤트 등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은 좀 이렇게 됐고요. 요게 이제 요 사이트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연사들에 대해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저희 베이스가 저희 데이터가 연사이기 때문에 연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등록된 연사는 저희가 지금 한 2, 3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등록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되지 않는 연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나와 있는 연사들은 저희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 사람 요즘에 인기 있는 것 같아서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 컨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된 사람들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락처를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 유명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넣는 분이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분야별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450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다 한 연사가 있고 일부 저희가 계산하고 한 50명 정도 연사들은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내부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런 규정은 클로스된 세션 같은 경우, 회의 같은 경우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아, 연사들도 좀 있습니다. 아. 뭐 그러면 요거는 아까 그런 연사 풀들은 지금 420명들은 다 국내에서 행사를 하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아직 행사를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이제 연사를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네. 때 연사들 저희가 또 개발을 하거든요. 계속 네. 분야들이 새로워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내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국내 오시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컨택을 해서 한국 소개해드리고, 저희 뷰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해외 뷰로하고 또 파트너가 되어 있어서, 네. 그 뷰로들하고도 또 연사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행사들, 진행했었던 행사들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뭐 이런 행사들 네. 이게 뭐가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예전에는 당연히 컨퍼런스 보시면 여기 뒷모습인데, 그쵸? 맞아요. 저희가 한 300명, 400명 있었던 게 이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네.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실시간 연사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사전 연사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영상을 틀기도 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좀 변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게, 예전에는 섭외해서 그분이, 저희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연사를 섭외하는 과정도 되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밟으시는 과정까지가 저희가 되게 가슴이 떨리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는 문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접속을 하고, 접속을 했을 때 끊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스피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과정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요즘에 대부분 또 유튜브로 또 올라가서 계속 남잖아요.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 과정을 다 스크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온라인 전환이 됐을 때 저희 업무가 되게 줄어드는 줄 알았었는데 더 많은 과정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 어울리는 연사와 오프라인에 어울리는 연사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또 한 연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했을 때 강연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컨설팅을 좀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하는 건 플랫폼, 아무래도 젊은 연사분들이 좀 더 능숙하실까요? 약간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최근에 어떤 연사가 있었냐면은, 저희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분의 영상을 보신 거예요. 강연하시는 걸. 근데 본인 그 모습을? 강연은 스테이지에서 스피치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한테, 저희 연사가 아닌데 섭외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저희 라인에 없는, 아까 보셨던 420명 안에 없는 연사들도 저희가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녹화까지 다 하고 사전에 PPT 자료 미리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보여드리고, 클라이언트가 PPT 보고 오케이 뭐 좋아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스테이지에서는 막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죠. 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정작 온라인에서 이 모니터 앞에서는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가,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되게 다르다, 이게 맞냐, 그래서 그분이 또 아, 다시 찍고 뭐 되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여전히 간극이 있고, 그거는 뭐 한국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사들, 연령대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잘하느냐, 딱히 그런 구조도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 연사 자체의 퍼포먼스를 사전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읽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플러스 우리나라 호스트들이 되게, 그런 우리나라 클라이언트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더 많이 뭐 더 아, 나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도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경험하는 과정. 어, 네. 요거는 저희 포트폴리오인데, 아주 작년하고 올해 것만, 최근 것만 저희가 몇 개 올려놨는데요. 작년 요 시기가 보시면 11월 25일, 26일이었거든요. 네네. 이때는 가장 최근에 가장 코로나가 부드러웠던 시기, 맞습니다, 해외에서 맞습니다. 네,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기가 10월, 11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연사가 실제로 이렇게 오셔서 강연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SK에서 했었던 건데, 여기는 저희가, 이거는 완전 내부 교재용이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할 수 아, 없지만, 굉장히 그 동영상 편집을 되게 하이테크하게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SK 그룹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연사들과 찍을 때도 되게 그냥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화면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뒤에 규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그런 행사였어서, 그럼 저거 저희가 촬영을 SK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보통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신 클라이언트는 현지로 그 촬영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촬영팀이 한국 팀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팀들이 실제로 그분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자택으로 가서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린스크린을 갖고 계신 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한 두세 개 각도에서 프로그램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완전 전문 연사군요. 네, 브렛 템플턴이 워낙 본인이 그런 걸 되게 즐겨하세요. 그래서 자기 플랫폼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은 보내주시면 여기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 뒤에 이런 그 약간 우리 가상 배경 흐릿한 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게 시의적절하게 SK에서 다 편집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린스크린으로만 촬영을 하시고. 근데 그린스크린에서의 정면 각도 카메라, 측면 각도, 그다음에 또 이제 보통 PPT를 쓰시니까 PPT를 잘 써서 보내시면 거기에 맞게 또 PPT 자체 또 재편집을 해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해서 영상이 보내지고 나서도 한 40일 정도 편집까지 내부적으로 플레이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크린이 뭐예요? 그린 스크린. 그 뒤에다가 자막에 크로마키 할 수 있는 스크린을 답니다, 자기가. 블루 스크린이나 뭐 그린이나. 네, 블루나 그린이 두 가지 다 똑같은 기능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연사가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야말로 코로나 초창기에는 심지어 실제로 저희가 했었어요. 2020년 후반기에는 우편으로 그 뭐죠? 이렇게 배너를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실제로 빈 배너를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해줘라. 라고 해서 엑스배너처럼 큰 배너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배너를 보내기도 했어요. 네. 거의, 그래서 이거를 쭉 올려서 하는 것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가상화면 파일을 보냅니다. 그럼 보통 그런 걸 많이 갖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편집을 좀 자유자재로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었고 가상화면을 보내도 어쨌든 편집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 연사가 나 그린스크린 기능이 있어 라고 해서 그린스크린을 펼쳐놓고 하면 그쪽에서 크로마키로 뭐든지 이제 바꾸는데 되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명한 연사였어요. 세바스찬 셀론이라고 구글 X 창립자이기도 하고 유다시티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도 되게 오고 싶어 하셨었으나 요 시기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오지 못했던 요 때가 이제 10월 초 요거 지나고 나서가 좀 풀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는 실제로 오신 분들도 서울행사 같은 경우는 왔었었고, 보신 것처럼 여전히 스테이지에 올라가서도 연사 자체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여전히 썼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요 행사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참 또 관심이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부사장을 저희가 섭외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때 이게 진행을 했었던 사례들도 좀 몇 가지 저희가 했었던 사례들, 유사한 사례들을 저희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2022년이었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오미크론이 피크를 날렸어서 해외 연사를 저희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오시게 됐고요. 딱 한 분만 오실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짐 로저스. 네. 이분은 왜 올 수가 있었냐면 이분이 거주지가 싱가포르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트래블 버블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가격리 면제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참석을 할 수 있었던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저희 호스트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면제가 오미크론 극대 시기여서 안 됐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VTL을 또 덕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도지사님이 매우 만족하셨죠?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게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분은 그 외신 기자인데 한국에 계시니까 가능했었고 전부 다 외부에 계셨고요. 가운데 계신 교수님은 한국 분이신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행사 바로 전날 또 코로나에 확진이 오셔가지고 한국 분도 또 온라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100% 현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세션들도 있었습니다. 평창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포맷이 좀 진행이 됐었던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읽어 말고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치대안서를 등등으로 하고 있는 학술 연구 영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해외 교류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브랜드도 좀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모여서 그러니까요. 뭔가 게더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네. 했었던 행사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행사, 회사 이름은 서울 스피커스 뷰로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토크살롱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19년에 저희가 이제 해외 저명한 이사들을 데리고 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스스로가 자체 행사를 하나 만들고 싶었고요. SSB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관심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모임, 취미 취향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만들었던 게 토크살롱이었고요. 이때 아, 이걸 관심 있는 오프라인으로 주제는 하셨었어요? 몰랐네. 네. 취미 취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막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만 해가 아니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일방향적으로만 연사가 무대에 서서 스피치를 하는 거가 저희의 유일한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취미 취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반려동물에 그쵸.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를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유명한 고양이 작가님하고 되게 유명한 수의사가 오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당연히 스피치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와야 있는 관객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우리 고양이는요. 우리 고양이는 이랬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고양이 얘기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위트가 그렇죠? 이게 밀이잖아요. 그래서 수제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5종류 이상의 맥주를 가지고 마셔보면서 맥주의 특성, 그다음에 성향, 주의할 점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맥주를 마실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 마셨던 맥주가 좋았다, 이 맥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맥주 전문가가 강의를 해주시고 시음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였었습니다. 3차 때부터는 저희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 커뮤니티가 약간 힐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뭘로 가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홈트 그래서 강사를 내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DDP에 있는 디키디키인데 디키디키가 어린이 공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월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어서 월요일날 어린이가 없는 틈새에 어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매트를 깔고 저기서 이렇게 1부는 트레이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칭도 하고 체조를 하고 2부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몸에 좋을까요? 자기는 왜 이런 방법이 이런 자세가 아사나가 안 나올까요? 저희가 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서로 자기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이 스피크라는 게 주제가 돼야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홈트레이닝, 여기는 명상, 그리고 여기 요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19년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19년 하반기에 코로나의 조짐이 보이고 20년이 돼서 지금 오프라인 버전은 약간 홀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 버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것도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얘기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뭐 뉴스레터나 블로그, 링크드인, 유튜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47회차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봄, 가을에 성수기 때 행사가 막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만 있을 때 극성수기에도 2주에 한 번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트렌드를 통해서 연사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올라가시면 또 다시 보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주목할 만한 스피커라든지 요즘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 후기 같은 것들도 블로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연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스피커스 뷰로가 있는지 모르는 연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링크드인 페이지는 영문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링크드인의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연사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토가 세상을 잇는 더 넓은 지식이라는 게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 세상을 잇는 더 넓은 지식을 계속 확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실장님,
원래 2008년에 우리 서울 스피커스 뷰로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네. 실장님은 뭐 하시던 분이셨을까요? 저는 한림대 2기예요. 네. 한림대 2기고 그리고 나서 한림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주요 정부 부처들이 또 행사를 준비를 하며 이제 그쪽 사이드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적인 회의 기획가로서 1년 내지는 뭐 짧게는 한 8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를 각 부처별로 그 행사를 담당을 해서 뭐 서울시, 법무부, 대검찰청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같이 일을 해서 10년을 보내고 2008년에 스피커스 뷰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스 뷰로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그 오프라인 활동 하시는 건 사실 몰랐었는데 저희가 잘못했네요. 홍보가 부족했네요. 그 이제 아까 제가 5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5개 중에 다른 이제 첫 번째 그 고양이하고 이 뒤에 네네네. 홈트는 무슨 그 동호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홍보하면서 참가자 모집을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중간에 그 맥주는 네. 참가자 모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맥주 그러니까 동호회가 저희가 있나? 이 행사를 하면서 어려웠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 마이스 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주제가 항상 저희는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 하면 맥주 동호회가 많습니다. 온라인에도. 그리고 맥주의 인스타 계정에도 막 가입을 해서 막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점이 저희가 5가지 했던 행사들이 다 유료 티켓 행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챌린지였죠. 티켓을 팔아야 되는 거가 되게 저희한테 새로운 미션이거든요. 연사를 팔 때하고 낮장에 티켓을 팔 때하고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오히려 더 비싼 연사를 파는 게 훨씬 저희한테 익숙한 일이었어서 그래서 그 티켓의 일부를 또 더불어서 티켓도 팔아야 되고 고양이도 그렇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뭔가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한테 협찬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인원수는 정작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행사를 하나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동호회도 컨택하고 기업 협찬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행사들이 이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행사로 브랜딩 되어 있는 행사를 이제 실제로 만들려고 그 행사들이 초석이 되는 거였나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계획은? 뭐 테스트 베드였었고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취미 취향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잘 됐으면은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5번 행사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기도 했지만 그 중단이 된 걸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그 행사를 복귀를 해보고 저희가 도전을 했던 걸 통해서 배웠던 점들도 있었던 게 주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타겟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점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대면이 많이 활동이 되면 저희가 받았던 이 경험을 어떻게 새로 적용을 할 것인가. SSB가 스피커만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저희 궁극적인 유일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SSB 자체가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면 커뮤니티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가 종종 요새 이제 뭐 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마이스 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미경 대학이나 뭐 세밭이나 이런 데들 보면 온라인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만들지만 그들이 분명히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모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뭐 센터로 한번 유출하든지 그런 활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SSB의 그런 오프라인 활동들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도 그런 활동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가 혼자 이걸로 사실 뭐 유튜브로 제가 무슨 수익을 창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계기가 돼서 되게 좋은 파트너를 좀 만날 수 있는. 저는 마이스가 조금 마이스 성격이나 영역이 좀 많이 더 계속 넓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되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위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 스피커스 뷰로는 몇 분이 일하세요? 저희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 늘어났네요. 초기보다.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원수가.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아니 그 5명이 전부 다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행정도 해야 되고 아니 그래도 이게 혹시 PCO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아시겠지만 교수님 그 국내에서 스피커스 뷰로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극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국내 연사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은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스피커분 중에 하나인 교수님들은 또 김영란법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고 또 국내는 미국하고는 다른 게 미국은 거의 뭐 스테이트 하나가 자기네 우리나라인 개념이니까 스테이트를 넘어가면 세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은 데다가 2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 3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어서 저희가 막 열심히 발굴을 했는데 연사비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기획료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피쇼들도 막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계산기를 보시면 별도의 법인을 유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수수료만 베이스로 해서는 되게 단조롭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 뭐 400여 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연사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SSB를 꼭 거쳐야 되는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뷰로 같은 경우는 네. 일부 VIP를 예를 들어서 네. 전직 수반이라든지 네. 아니면 국제기구의 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독점이라는 타이틀로 그쵸. 어떤 뷰로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퓨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곳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뷰로들이나 다른 아시아의 뷰로들은 독점 구조를 가졌을 때 역으로 어떤 시장 형성이 되든 제가 1년에 몇 건 이상 이분들한테 드려야 돼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국내에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 언제 한국에 왔어요? 를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한이 처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굉장히 좀 오래전에 왔다서 온 경우를 제외하고 작년에 2번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1년에 몇 건을 반드시 주겠다. 넌 그러니까 나랑 독점을 해야 된다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왜냐면 한국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연사비를 한국 분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연사 중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서 한국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연사비를 아직도 못 받았어.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게 명확하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문의가 오면 이제 다 저희 쪽으로 이거 더블 체킹 좀 해주고 아니면 네가 나 대신 이걸로 관리를 해줘라는 연사들이 많으시고요.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아시아까지 되는 연사분이 저희 몇 분 계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원칙상 뭐 독점 이런 구조를 내세우진 않는데 연사 스스로가 저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경우들은 좀 늘어나고 있죠. 아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오고 연사들이 이제 한국에 못 오잖아요. 직접 오는 경우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연사 초청비부터 시작해서 이 연사가 한국에 와갖고서 막 어마어마 아주 VIP 연사 같은 경우에 뭐 되게 좋은 호텔 방에 투숙을 하고 이 사람 그 다음날 관광도 시켜주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그 강연할 수 있게 기회 또 만들어갖고 해갖고 막 이 사람한테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요새는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연사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020년 그쵸. 저희가 2월 달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그 이후로 6월 달까지는 거의 오프라인 행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아예 행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변화가 된 게 저희한테 문의가 늘었어요. 그 전년도보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연사비가 내려갑니다. 상대적으로. 본인에 있어서도 그 본인이 연사비를 책정을 할 때는 뭐 사실 어디 뭐처럼 이렇게 내역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컴pen세이션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뭐 하루에 심지어 뭐 이게 전 세계
시차다 보니까 아침에는 A, 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한국 강연하고 네. 저녁에는 유럽 강연하고 이게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구조이니까 네. 연사비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고요. 자기가 거기 가서 비행기도 안 타도 되고 며칠씩 가서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러니까 연사비가 내려가는 구조는 맞아요. 호스트 입장에서도 이 사람 예전에 데려오려면 연사비도 100% 다 채워줘야 되고 또 항공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뭐 동반자나 수행원도 해줘야 되고 뭐 와서 호텔도 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이런 데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초청비 자체가 뭐 많게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초청을 안 했었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새로 생기는 그런 행사들도 있죠. 오히려 저희한테는. 네. 비용이 그래서 드니까. 19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년을 보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네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인쿼리가 많이 올라온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변화는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보통 9월에 행사를 한다, 10월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뭐 2월, 3월부터 이제 문의를 오시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스케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이 되다 보면서 한 2달 전에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주 드물게 한 달 만에 연사를 섭외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근데 2달 반 정도의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변화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럼 가장 핫한 주제랑 연사는 누구일까요? 이게 저희도 폭이 되게 넓어요. 저희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뭐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게 또 저희는 또 가장 또 시류를 많이 타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 그 정권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에 따라서 핫한데 뭐 요즘에는 뭐 가장 여전히 큰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이 계속 공감하시는 것처럼 AI나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 그다음 뭐 메타버스 이런 걸 가지고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이 활용이 했었던 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ESG라든지 거기에서 파생된 에너지나 거버넌스 뭐 이런 쪽으로 연사를 되게 많이 문의를 했었던 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상당 부분 또 정부 행사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와 관련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장이 갖고 있는 주력 기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요소가 많냐라는 거고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기업이냐,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을 원한다, 그럼 저희가 또 리테일을 찾기도 하고 플랫폼 이런 걸 하겠다면 플랫폼 기업부터 찾기도 하고 그런 구조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연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직접 실시간으로 로그인을 하든지 아니면 녹화를 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 화면상에서의 전달 방식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약간의 공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떤 일부 연사분들 중에서는 특히 초창기에는 막 얼굴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너무 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제 모니터 약간 상단에 놨는데 보통 이렇게 심지어 그 프레젠테이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게 핸드폰을 갖고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하단에 있어서 그 카메라 비추는 게 코, 막 턱 이런 쪽으로 주로 비추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국내는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유선으로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해외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다 자기의 랩탑 가지고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유의사항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공유하지 않도록 와이파이를 좀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막 조명 갖고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랩탑 안에 컴퓨터 안에 실제로 카메라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A 카메라가 메인인데 B 카메라가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 뭐 제스처가 됐던 목소리의 뭐 속도나 뭐 목소리의 크기나 이런 것도 가이드를 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 가이드는 가고요. 이제 또 클라이언트가 좀 성향이 좀 많이는 달라서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가 연사를 모시고 줌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가 되는 동영상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스피치, 이 코스트는 이런 걸 좀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움직여라, 뭐 손을 좀 어,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 액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어, 하고 또 특히 또 어려웠던 게 본인이 이제 제일 초반이 어려웠던 게 지금 같은 경우 화면을 공유를 했을 때 얼굴샷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얼굴샷이 나와야 그치. 되니까 예. 카메라를 뭐 처음엔 저희 막 2대, 3대를 써가면서 아이패드도 켜놓고 해라 막 별 얘기를 다 아, 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음, 여전히 실시간은 실시간대로 사전 녹화는 사전 녹화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대면을 네, 또 그쵸. 많이 대면이 또 나타나고 하시기도 있으니까. 하죠. 아, 네네. 이거,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행사랑 원래 기존의 대면 행사 할 때랑 그 스피커스 뷰로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쉬우신 것 같으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아, 떨리는 네.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또 이게 개인의 성향이기도 한데 비행기를 정말 잘 탔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있었던 케이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워낙 비즈니스가 많아서 월드 트립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한국을 어, 거치시는데 브라질에서 파리에서 환승을 하는데 환승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하다가 인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중간에 음, 전화가 온 어머,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스토리가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는 계속 저희는 안절부절합니다, 사실. 근데 어, 오히려 오프라인은 그렇게 해서 오시고 나면 현장에서 뭐 PPT를, 슬라이드를 저랑 보면서 전날 브리핑을 제가 쭉 응, 응, 하는데 응, 다 제 앞에서 해결이 되니까 응, 괜찮은데 응, 응, 응.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그가 그 시간에 접속을 하는가부터가 걱정인 그치, 거죠. 그치. 사전에 녹화를 했을 때 녹화의 결과물을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화를 다시. 떠달라고 해야 응, 되는 거 연사에 응, 따라서 굉장히 피키하신 분이라든지 그치, 그치. 이제 그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응, 사실 저는 뭐가 더 쉽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전용이 되면 저작권 문제가 되게 또 예민한 이슈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현장에 오신 분들만 보고 가셨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은 연사가 자기가 슬라이드에 넣는 그 아이템들 자체의 동영상 다, 예, 저작권. 음악 네. 소리. 지금 유튜브 그래서 올려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연사는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녹화를 뜨고 유튜브로 갔을 때는 다 잘라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에 다 걸리면 채널 자체가 중단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안 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연사가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만든 이 슬라이드인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다 녹화를 해서 쓴다는 음, 거죠. 음, 음. 그래서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그치. 생깁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라는 것들도 어, 필요하고요. 연사에 따라서는 뭐 3개월, 6개월 시한을 딱 걸어서 그 음. 이후에는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리고 뭐 자기가 오프라인 같았으면 자기 제품을 갖고 오는데 이게 다 비즈니스 노출이 되니까 음, 그럼 거부하겠다라는 경우들도 음. 계시고 매 건건 그렇게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아, 이거 걱정스러운데. 음, 아니, 요새 우리 조금 이제 스피커스 뷰로 본연의 요새 업무들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내용이 아까 짐 로저스하고 우리 네, 김윤정 실장님하고 같이 어깨춤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올라오던데 네네네. 유튜브 저는 그 뉴스레터는 받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초창기 네네. 그거 받으면서 야, 진짜 공을 많이 들인다. 그 내용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어떤 네네. 그 연사라는 사람들이 해외 연사라는 사람 다 대부분 유명한 저자이거나 진짜 뭐 네. 어떤 분야에 아주 저명하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딱 요약을 해서 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까지 네네. 하시는 이유나 배경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어요. 뉴스레터 한 2년, 사실 몇 번 하다가, 왜, 하다가 또 실행에 또 막 바뀌면 또 중기고 끊기고 그러다가 이제 2년 한 반 전부터는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자. 그래서 정기성을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소개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읽었다, 좋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연사는 말을 하는 응, 사람이잖아요. 응, 응. 그 내용은. 근데 그분들이 글로 써서 저희가 쓰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글로 쓰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근데 이분 연설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유튜브가 약간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약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벼운 제가 즐겨보지 않았던 너무 가벼웠던 곳이어서 맞아요. 등한시하고 있다가 연사의 스피치에 대한 레퍼런스를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소스를 찾아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글로 하는 것을 중단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우리가 좀 말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디인가의 강약 중강약에 대한 조절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뉴스레터 컨텐츠를 유튜브로 좀 만들어 보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들으면 되고 또 관심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유튜브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홍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피커스 뷰러가 뭔지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 연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연사를 슬라이드 쇼처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목소리를 읽어주자라고 했었었는데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렌드는 계속 변하니까 그냥 꼭 저희의 호스트나 클라이언트가 되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소식이 마이스나 아니면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냥 사회에 여러 가지 계시는 분들한테 이 소식 재밌네. 요즘 이런 이슈가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이제 앞서 저희가 그 토크살로 오프라인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저희가 적정 만날 수 있겠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연사를 파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뭐 CS는 이런 이슈가 있대요. 뭐 요즘에 여성의 날이래요. 요즘에 뭐 이런 게 돈 버는 이 기술이래요. 이런 게 관심이 있대요. 뭐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데 제가 찾다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깊이는 얇지만 좀 여러 가지로 보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서 트렌드 썰이라고 해서 트렌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연사가 한국에 오면 연사하고 인터뷰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는 어떠니 뭐 왜냐면 그 현장에 그 스피치를 다 못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이제 지금 오픈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이벤트 현장을 찾아가서 이 행사가 이렇구나라고 소개하는 것도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한림 디스커버리 여러분들의 행사가 우리 이렇게 재밌는 행사 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 들고 찾아가서 이제 거기 연사도 만나기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행사 재밌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짧게 조금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더 바빠지시겠네요. 욕심만 넣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요새같이 그 젊은 MZ 세대들은 사실 영상 세대여서 저는 아까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바리 같은 독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직 커뮤니티들이 자기네들이 또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SSB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되게 재밌는 오프라인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독서가 많이 하면 다들 하면 좋지만 요새 세대들은 아무튼 독서랑은 거리가 멀고 영상인데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이 그런 세대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지금 가장 좋은 툴이니까 진짜 좋은 어떤 기회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연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랄까? 그런 것 뭐 이미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있으실까요? 혹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 같다?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맛봤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에 대해서 맛봤는데 기술은 기술대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3년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에 만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술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연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꼭 굉장히 비싸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만 연사일까라는 거에 대한
제 의견들은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맞아, 이런 거 맞아. 했었잖아요. 예, 이제는 나오잖아요. 예, 연사라는 것도 그런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텔레비전에 아무래 누구나 나올 수 있어도 연예인 막 우리 아, 유재석 이런 사람은 계속 있는 것처럼 그 시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가치들도 계속 확장해 날 거고, 그 이외에 일반 사람들이 뭔가 연사라는 타이틀이건 아니면 다른 타이틀이건 뭔가 자신의 갖고 있는 경험이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장이 저는 새로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그게 어떤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장을 사실 저는 그게 마이스의 좀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쵸. 맨날 전시, 컨벤션 막 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좀 더 많이 더 확장되고 자유로울수고 넓어질 수 있는가가 저희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거라서 저희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저희가 무슨 누구 400명 데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누구 섭외하려면 연락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되게 다양한 행사들하고 저희하고 사람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진짜 좋은 있고 그 말씀이시죠. 점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컨벤션 센터의 해외 동향 뭐 이런 거 보면 커뮤니티의 어떤 구심점, 커뮤니티가 모이는 장소가 된다. 그런 역할들을 네네네네. 해외에서 맞아요. 한다라는 게 결국은 센터에 커뮤니티가 모인다는 게 뭐 모여서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뭔가 커뮤니티의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걸 테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진짜 어마어마한 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장인이 올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맥락이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발표는 이런 정도 하려고 하고 황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디스커버리 하는데 예. 황 교수님의 질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다들. 사실 좀 질문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는 게 EBS에서 하는 그거 있죠. EBS에서 위대한 최근에 해외, 위대한 그 수업. 위대한 수업. 위대한 수업.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김정은 실장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지금 그거에 대한 EBS 하는 거. 평가라는 거는 어떤 뭐 면에서? 연사의 섭외? 아니면 연사의 뭐 섭외나 그다음에 그 연출하는 거나 또 심지어 그 내용이나 우선 연사를 뽑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강의하는 컨텐츠 여러 가지 저는 분명히 상당한 돈을 들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사가 한 건데 나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 그래서 애를 많이 썼을 것 한번 같은데 그건. 네. 그래서 스피커스 뷰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 400명 정도 지금 키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거기 연사를 추천할 때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지, 뭐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너무 많이 찾거든요. 근데 네. 새로운 연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익히 하는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스크린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트렌드를 따라간다. 또 이 사람을 모셨을 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스크린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우리 스피스 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한번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좀 많은데, 예. 네. 우선 그 위대한 수업은 뭐 저희를 통한 게 아니라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이 되는 거를 광고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도. 굉장히 노력과 품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 라인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그래서 관련 기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뭐 사돈의 팔춘 뭐 이런 다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주 그냥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몸값이라고 치면은 굉장하신 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몸값이 굉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상당 부분들은
한국에서 강연하시는 거를 안 오세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아, 그래서 거기는 다 이제 촬영팀이 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다 한 그렇더라고요. 아,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섭외를 하고 촬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그거는 무조건 100%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는 이제 EBS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찾았던 것 중에 일부에서는 교육방송이라는 그런 방송국이 있다는 거가 되게 놀랍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교육방송이고 국내에 그런 어느 정도 위상 있는 방송이라는 것이 섭외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일단은 들어서 그러면은 되게 부럽죠. 저는 섭외할 때 되게 어려울 때 그렇거든요. 해외 뷰로들은 되게 좋겠다. 어떤 연사한테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가 정말 듣보잡인 경우들도 좀 있어서 아, 그렇죠.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사라는 메리트로 되게 힘들겠지만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하고요. 저희 그 중에 되게 많은 연사를 저희가 컨택을 했거나 이랬던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면 연사비가 되게 높아서 국내에서 사실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400한 2, 30명의 연사들도 굉장히 비용이 높은 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제안을 드려도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방안이 아니고 방송으로 다서 촬영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거의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내가 한국 방송에 출연했어를 가지고 저는 기대치 내심 내가 너 그거 위대한 쇼에서 그레이마인드에서 널 너무 잘 봤어. 너무 훌륭해. 그런데 이번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와보면 좋겠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꼭 그런 기회가 와서 제가 성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송의 입장에서는 EBS라서 노출이 더 많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전에 저희 연사 중에 KBS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치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EBS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교수님이 되게 어려운 질문 주신 게 저희 영업 기밀인데 영업 기밀을 좀 물어보셨어요. 편하게 그냥 네, 편하게 한번 얘기 해주세요. 400명의 등록 연사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었던 연사 중에는 뭐 리테일 분야에 있는 연사인데 저희도 이렇게 인기 있는 분야는 막 연사를 탔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의 연사를 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뭐 소재 부품 이런 데서 연사 찾아달라면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제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리테일 분야는 심지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미 연사를 찍어서 저희한테 이분 좀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서 하죠. 왜냐면 그때는 본인이 이제 찍어서 했지만 저희가 연사를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 과정에 대한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을 좀 인정을 한 부분이라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존에 있는 연사와 완전 새로운 연사 내지는 저희가 막 처음 발굴한 연사의 차이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섭외를 얼마나 잘하고 저희가 손발이 잘 맞느냐인 거지. 뭐 얘는 뭐 저희가 수수료가 훨씬 더 높고 여기는 훨씬 수수료가 더 작고 뭐 이런 구조는 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연사에 이게 연사비 대비해서 고정으로 뭐 몇 프로 이렇게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아니어서 그렇게 뭐 새로운 연사라고 해서 저희가 뭐 발굴했기 때문에 더 힘이 들었어 그러니까 더 비싸 이런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연사에서 찾으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저희가 신뢰도가 훨씬 더 높죠. 네,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사를 어떻게 발굴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틈만 나면 가급적이면은 저희도 국내 트렌드를 대비를 해서 국내 이런 연사가 많이 온다 했을 때 그 연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 연사의 기존 이력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유사한 해외 행사들 좀 많이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나오는 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저희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IASB라고 해외 뷰로들하고 같이 연합체가 있거든요. 뷰로들한테 끊임없이 검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물어보면 뭐 다 좋다고 하죠. 그도 훌륭해 멋져. 근데 이제 그 뷰로들하고도 똑같이 저희가 스킨십을 많이 하다 보면 얘는 좀 피키해. 내지는 얘는 이런 면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사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400명을 매일매일 저희가 스크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안 되겠죠. 하다가 찾다가
이 사람을 좀 제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면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또 반드시 검증을 하죠. 혹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없는지, 최근에 뭐 잘 살아 계시는지, 분야가 좀 바뀐 건 아닌지. 그치. 이 400명이 넘다 보니까 간혹 뭐 이직을 하신 분은 뭐 허다하고요. 간혹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좀 계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매번 400명을 매일 아침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특히나 제안 드리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제안 드리고 또 연사도 트렌드가 있어요. 좀 올드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요즘에는 이 사람이 또 새로운 핫해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끊임없이 계속 찾아야 돼서 네, 그 역할을 저희 마지막으로 예,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가수뿐만 아니고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연사들도 한국의 리액션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그래요? 말씀을 다시 그래요? 지금 해보세요. 한국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실 때 이게 끊겨갖고 인터넷이 끊겨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관중들의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그래서 많이 섭외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 또 한국에서 스피치를 했을 때 제가 옛날에 누구더라 책이 있는데 유명한 제레미 친구 왔을 때 처음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이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는 1시간인데 2시간 넘게 했어요. 자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이 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지금 우리 SSP의 롤 모델은 뭐예요? 미래에 뭐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 2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한국 관중들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서 연사들이 섭외하는데 좋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저는 100% 긍정적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연사층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한국에 오면 내가 진짜 보러 가겠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오면 가시죠. 그렇겠지.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한 연사 중에서 굉장히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예를 들어 토니 살다나라는 분들 보세요. 이분이 오신데 기조연사로 오십니다. 가시겠어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사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수는 워낙 콘서트에 오는 사람이 100% 처음부터 팬층이에요. 완전 팬덤. 내가 막 돈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들어서도 가는데 어떤 경우에 행사들은 특히 정부 행사들은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또 유튜브 같은 경우 막 동원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대학 때 강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님 강의 때 막 손 들고 저 물어보겠어요 하는 분들 있지만 출석에 의의를 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사에 말씀하셨던 그 연사층은 한국이 너무 좋아라는 연사층은 되게 굉장히 한정된 연사층인데 대신 어떤 반응이 있냐면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호스트도 그렇고 뭐 저희도 당연히 그렇고요. 굉장히 오거나이즈를 되게 잘해서 되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스피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배려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세요. 뭐 밥을 많이 사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섭외해서 현장 운영해서 갈 때까지 되게 이렇게 마음으로 케어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게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꼭 다시 오고 싶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중에 되게 좋은 오디언스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셨던 SSB의 롤모델이요. 저희는 미국에도 이제 저희 같은 뷰로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은 바로 퇴임 한 3개월, 2개월 전부터 등록을 해서 익스클루시브티로 걸려있는 그런 뷰로들이 미국에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뷰로들이 저희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할수록 그 뷰로들은 그 일을 되게 잘하는 뷰로고요. 저희하고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뷰로가 저의 롤모델이에요. 저도 그런 뷰로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2가지.
저는, 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들을 저희 뷰로에 자랑스럽게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안 되는 구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해외에서 문의가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그런 정치 문화 내지는 그런 사회적 성숙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스피커스 뷰로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연사에 인게이지만 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서 롤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양한 사례도 또 보여주시고 그러셔갖고 많은 분들이 스피커스 뷰로가 어떤 역할을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사를 섭외하고 소개에 연결시켜 주는 것만이 잡이 아니라 아까 이제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 목표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너무 좋은 발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앞으로 커뮤니티가 구축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린대 이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디스커버리가 또 성숙한 만큼 저희도 같이 좋은 파트너로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최근에 트렌드도 좀 볼 수 있어서 저희 유튜브 좀 방문하셔서 많이 정보도 얻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라고 치면 되고 이메일 구독하고 싶으면 저희 그 홈페이지 보면은 뉴스레터 구독하는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주에 한 번씩 아주 간단하게 요즘 이런 게 이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나중에 우리 좀 재밌는 이벤트, 재밌는 그런 걸 좀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